그 사설 모의고사 중에서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 중복되는 질문들을 몇 개 추려서 질문 한 4개 정도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하게 분석하고 해석한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냥 주제나 아니면 글의 흐름 정도만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토대로 본인이 공부한 거 비교하시고 맞으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맞지 않으면 이제 조금 수정할 거 보완하시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작하시는 거 보면 22번인데요. 22번 시작할 때 보면 결국은 집단적인 신념이 나와요. 근데 이 집단적인 신념 속에서 집단 내에서는 집단의 신념을 따라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어떤 개인적인 신념을 추구하기를 별로 바라진 않죠. 그래서 중간에 보면 나오죠. 어떤 자발적인 어떤 집단에 대한 의심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고 그냥 집단의 신념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근데 물론 중간에 가면 물론 이제 그 집단 내에서 살면서도 개인의 어떤 생각을 표출할 수는 있어요. 개인 생각을 표출할 수는 있지만 다시 마지막에 가서 그런데 결국은 또 그렇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않게 되냐면 마지막에 아무리 그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 사회에 반하는 자신의 생각을 내비쳤을 때조차도 결국은 그 조직 내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또한 좀 더 심화되면은 붕괴란 말까지 나오죠. 한 사회 내에서는 작은 여러 가지 조직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혼자서 어떤 사회에 반하는 의견을 내세웠더니 내가 속한 조직마저도 좀 붕괴되더라, 더 피해를 입더라. 결국은 이 사회에 살면서 내가 사회의 의견에 따르지 않고 내 의견을 말하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결국은 사회적 신념을 따라가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맺는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네, 그 다음은 36번인데요. 36번이 아마 맞을 거예요. 원래는 글의 순서 배열인데 어차피 그대로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미리 좀 배열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결국 옛날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물론 유럽인들이라고 나오긴 했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자신의 어떤 식민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지적 능력과 어떤 머리 크기에 대해서 이제 연관성을 부여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머리가 크구나, 그러니까 뭐 지능이 또 높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식민지와 또 우위의 입장에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다음 문단까지 가면 거기에 대한 예시로 하버드나 프린스턴 대학이나 이렇게 내놓으라는 대학들도 시험으로 학생들을 판단하는 그런 사회가 형성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가시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이시라고 해서 유대인이 등장하죠. 보통 알고 계시지만 유대인이라는 건 결국은 조금 지식이 좀 훌륭한 사람들이죠. 지식이 훌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순히 지적 능력만 가지고 어떤 차별을 하고 어떤 식민지를 정당화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런 유대인들이 어떤 등록률, 쉽게 말하면 아까 앞에 나왔던 하버드나 이런 대학 등록률이 점점 증가하더란 겁니다. 왜? 어차피 유대인들도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꾸로 여기에 대해서 우위를 점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지적 능력만 가지고는 그게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뭐라 그랬어요? 어떤 스포츠에 참여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일반 교육 과정을 너무 뛰어넘는 그런 활동들에 대한 참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강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능뿐만 아니라 실은 이런 것까지도 다 가지고 있어야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해설지에서 이제 전인성을 평가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전인성이라는 건 인간의 일부만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운동 능력이나 성격이나 개성이나 어떤 사회성이나 지능까지 합쳐서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진정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평가 기준을 바꾸는 사회로 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의 글입니다. 네, 38번 문장 삽입인데요. 정답이 1번이죠. 거기까지 넣어놓고 생각해 볼게요. 처음 부분은 별로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텐데요. 자, 우리가 어쨌든 간에 뭔가 재밌고 코믹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결국은 뭐 때문이냐면 우리가 어디 출신인지가 정해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생활해온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뭔가 웃긴 걸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중간에 잠깐 1번 들어오면서, 물론 문화 간에도 어떤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가끔은 문화가 달라도 웃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근데 그건 하고 싶은 말이 아니죠. 어쨌든 간에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이 웃기는 거, 결국 웃긴다는 것은 결국은 어디에 종속되어 있냐면 어떤 한 문화에 특정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은 제대로 뭔가 웃긴다는 것은 어떤 한 문화 내에서, 다른 문화 말고 한 문화 내에서 자기들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머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 문화 내의 어떤 특정성 때문에 다른 문화로 이제 뭔가 쉽게 제대로 그대로 번역해낼 수는 없다는 내용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똑같은 말을 계속 하고 있어요. 아까 중간에 보시면 이제 어떤 국가나 어떤 유머 감각 이런 거 연관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결국 집단과의 유머 감각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잠깐, 어차피 나돈이 나왔으니까 이것뿐만 아니라는 것은 뭔가 웃긴 걸 봤을 때 실은 어떤 유별난 개인, 특정한 개인이 봤을 때도 웃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어떤 문화 안에 속해 있어서 그 문화의 특징을 바탕으로 뭔가를 봐서 웃긴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네 혼자가 봐도 웃을 수 있는, 그러니까 네 어떤 개인적인 너의 특징으로 인해서 뭔가 웃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근데 그럴 뿐만 아니라 다시 대조적으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뭔가 네가 보고 웃을 수 있다는 건 더 큰 사회적인 집단의 일부로서 너의 정체성에 의해서 뭔가 웃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네 혼자서 그냥 뚱땅지 같이 웃기고 말고 해서 웃는 게 아니라 너의 어떤 정체성이 결국 우리 사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사회의 관점에서 뭔가를 봤을 때 웃기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거다라고 본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네 혼자서 웃긴 것도 웃을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네가 속한 문화 내에서 거기에 대한 관점으로 뭔가를 봤을 때 웃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을 갖다가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40번인데요. 내용이 꽤 어렵죠. 일단 처음에 보시면은 과학적인 문제가 있어요. 과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야기시킨다는 건데, 어떤 탐구 객체, 탐구 어떤 목표에 대한 변화가 좀 발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다음 보시면은 어떤 탐구 목표에 대해서, 이 탐구 목표가 존재하는데 오직 뭐로서 존재하는 거냐면 그들의 알려진 특징의 집합으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일단 그 문장 보시면은 결국은 A가 B로서 A가 B로서 존재한다는 건 결국 A가 B다라는 말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오브젝트 대신에 the collection of their known properties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소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한 문장에 집어넣으면 다시 과학적 문제가 생기고 여기에 해결을 하다 보니까 어디에 변화가 있더라? 그들의 어떤 알려진 특징의 집합에 조금 변화가 있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의 알려진 특징들의 집합에 변화가 있다고요. 그러면 간단히 그림으로 보시면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대상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문제가 발생하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는 어떤 해결을 제시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아까 이 모여있는 집단, 이 동그라미 3개짜리 모양에도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더라. 근데 약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결국은 획기적인, 이게 아니라 혹시 이거 아니야? 이런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그냥 추가적인 어떤 특징이 더 보여지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약간의 변화, 큰 변화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토대로 쭉 아래까지 이어가시면요, 그래서 이제 큰 변화를 보시지 않는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은 어디 보자. 중간에 여기 나오네요.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서 그 변화가 당연히 크지 않아요. 미묘하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고요. 설령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나오죠. rarely produce니까 거의 이제 발생시키지 않는데 놀라운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약간의 어떤 변화만 있을 뿐이지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진 않는다는 거죠. 특히 뭐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특징을 갖다 제시한다든지 그럴 정도의 놀라운 일은 없다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상식 수준의 어떤 집단에 대해, 어떤 특징의 집단에 대해서 약간의 변화만 일으키는 정도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뭐가 되냐면 어떤 생각에 대한 아예 전환을 일으킨다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추가적으로 그냥 변화가 되더라.
아니면은 약간 미묘하지만 어떤 특징을 하나 더 알게 되더라. 이런 정도의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컨트리뷰션 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뭐냐면 어떤 어떤 분야의 어떤 영역의 어떤 진보, 쉽게 말하면은 어떤 변화라기보다는 어떤 거에 대한 약간 발전의 어떤 일환으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그라미 3개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해결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이 동그라미 3개짜리에 대한 어떤 집단적인 지식이 조금 변화가 생겨서 그게 아니라 혹시 이런 점도 있지 않을까라고 미묘하게 그냥 변화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미묘하게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 완전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수준의 그런 변화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서 이런 점도 있었네 라는 것 정도의 어떤 변화만 일어나기 때문에 다르게 보면은 완전히 고친다기보다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에 대해서 뭔가 발전이 일어나더라, 진보하더라, 이런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거지. 그동안 우리 완전 잘못 알았구나, 완전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 이런 어떤 획기적인 발전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한번 잘 읽어보시고요.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근데 나중에 뭐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은 뭐 늘 제가 그렇게 공지해 왔지만은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당장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뭐 바로 갖고 온다고 제가 답변해 드리진 않고, 정 궁금하시면은 저한테 적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이제 시간 나는 대로 따로 정리를 해서, 아니면은 뭐 5분이나 10분 뒤에, 아니면은 뭐 1시간 2시간 뒤에 찾아뵈서 답변을 드리는 식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네, 공부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공부 안 해도 되니까 놀겠습니다. 화이팅!